됐어? 그러니까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아 그래? 빛이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이 있다면 그러면 빛만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뭣도 있을 것이다는 거야. 입자도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여러분들 봐봐.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전자는 입자야. 왜냐면 질량을 갖는 입자. 질량이 있으면 입자란 말이야. 물론 우리가 무시할 만큼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전자는 뭐 있어야 돼? 질량이 있어.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이 있는 입자라고. 근데 봐. 전자를 아주 얇은 금속판에다가 쏴버린 거야. 됐니? 전자를 쐈어. 그러면 잘 봐. 전자를 쏘면 이거 외우는 거야? 얘는 X선이고 얘는 전자를 쏜 거야. 그러면 X선은 빛이지. 그러면 얘가 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걸 회절문이야. 이걸 회절문. 여기 써있네. 회절문이가 돼요. 회절문. 자, 빛의 회절문이야. 그럼 회절은 가장 대표적인 뭐의 증거야? 파동성의 증거야. 파동성의 증거로는 뭐 있어? 회절과 뭐가 있어? 간섭이 있단 말이야.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회절과 간섭이란 말이야. 회절이 뭐였어? 회절. 빛이 오다가 어떤 구멍을 뚫어. 헷갈리지 마라. 이거 구멍, 빛이 오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꺾이는 거. 됐니? 이렇게. 빛이 꺾이는 거. 요 어느 정도 꺾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걸 회절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구멍을 뚫으면 빛이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 쫙 퍼져버리는 거지. 이걸 회절이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빛만 회절이 있는 거야. 또는 뭐야? 회절. 파동성을 갖는 애들만 회절돼. 소리 회절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하고 하면 저 강의실 밖에 문 틈으로 소리가 나가서 어떻게 돼? 확 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파동은 회절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아주 얇은 알루미늄판에 X선을 쏜 거야. 빛을 쏜 거야. 그러면 이 알루미늄을 통과한 빛이 꺾여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빛의 회절문이란 말이야. 빛. 파동성이지. 됐어요? 근데 봐.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전자 있지. 전자. 전자는 뭐라 했지? 입자라 그랬지. 그 입자를 쏜 거야. 엄청난 전자 가속기로. 전자 가속기. 전자총이야. 전자총. 전자총. 어마무시한 힘으로 전자를 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를 쐈으니까 그 전자 가속기로 쏴서 그 전자가 알루미늄 판을 통과해 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알루미늄 판을 통과한 다음에 무슨 무늬가 나왔나 봤더니 이 전자도 뭐가 일어났어? 회절무늬가 일어나 버린 거야. 어라? 전자가 회절무늬가 일어난다고? 전자는 아까 뭐라 했지? 입자라 했잖아. 입자잖아. 전자는 입자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회절무늬가 일어났잖아. 어라? 입자도 회절무늬가 일어났다고? 그럼 회절은 무슨 뜻이야? 파동성이지. 입자도 뭘 갖는다? 파동성을 갖네? 입자도 파동성을 가져요. 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입자가 파동성을 갖는다고? 아니 빛만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입자와 파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입자도 파동성을 갖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됐니? 이거 뭐야? 이 실험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자, 우리 했지?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이지. 이거 빛이야. 레이저 빛을 쏜 거지.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나온 거지. 그러면 레이저 빛이니까 빛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니까 무슨 무늬야? 섞였지. 밝은 것과 밝은 것, 뭐 위상이 같은 것끼리 만나서 밝아졌고 위상이 반대인 것끼리 만나서 어두워졌지. 됐니?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빛의 간섭이라고 그러잖아. 간섭. 이 빛의 간섭은 어마무시한 뭐야? 파동성의 증거잖아. 간섭은 대표적인 파동성의 증거지. 자, 봐. 근데 전자총으로 쏴버렸어. 이거 전자야, 전자. 알겠니? 전자를 쏜 거야. 그 단일물이 넣고 이중 슬릿을 뚫어서 똑같이 실험한 거야. 똑같이. 그랬더니 전자총을 쏴도
전자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전자가 적게 나오는 구간, 즉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더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러면 전자는 입자잖아. 전자는 입자지. 근데 입자인데 뭐가 나타났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나타났지. 무슨 무늬가 나타났어? 간섭 무늬가 나타났어. 간섭은 대표적인 파동성이고 전자는 입자고, 그럼 입자도 뭐더라? 파동성을 띄어.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걸 발견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빛만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입자들도 뭐 있다? 파동성이 있는 거야. 우리가 분필을 던지면 저게 입자성으로만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얘도 날아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더라는 거야? 파동성이 있더라는 거지. 알겠니? 물론 이제 결론을 내줄게. 결론을 내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아. 뭘 알아?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입자성에 가까워지고 파동성이 약해.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입자성은 약해지고 파동성이 강한 거지. 입자성만 있고 파동성만 있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는 거야. 다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야? 질량이라는 거지. 그래서 질량이 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질량이 크지. 질량을 꽤 크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주로 입자성으로 운동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자동차가 달려간다든가, 아까처럼 야구공을 던졌다든가, 우리가 뭐 축구를 할 때 축구공을 발로 찼다든가, 이런 애들을 보면 전부 다 뭐야? 입자성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파동성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고. 왜? 질량이 커서. 알겠니? 하지만 질량이 작은 것들은 파동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빛만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모든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이 뭐야? 물질의 뭐라고? 이중성. 이제 결론이야. 물질의 이중성. 그래서 물질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는다라는 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뭐 결론을 낸 건 드브로이는 아니야. 드브로이가 만든 건 뭐야?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면 이제 됐지? 여기까지 증명이 됐고, 그럼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면 입자의 파장은 어떻게 구할까 해서 드브로이드가 입자의 파장을 구하는 식을 알아낸 게 위대한 거지. 이 사람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엄청난 걸 알아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한다? 자, 간다. 파동이 있다. 람다지. 얘는 입자성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파동성에서 나타나는 거지. 됐니? 람다라는 건 파장이잖아. 알겠니? 그래서 파장은 물질의 입자성, 물질의 파장은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거 운동량인데? 그치?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야. 그래서 운동량분의 H 상수야. 그래서 입자성의 파장은 됐니? 질량 곱하기 뭐야? 이거 속도, 이거 운동량인데,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건 되게 쉬운 거야. 그리고 이 H는 상수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플랑크 상수 값은 10의 마이너스 34승 값으로 어마무시하게 작은 거야. 알겠니? 왜냐면 이것도 잠깐 할까?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34승 상수를 갖는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이 나오려면 질량이 어떻게 돼서 어마무시하게 커야 되겠지. 됐어요? 야, 엄청나게 커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엄청나게 커야 돼. 엄청나게 커야 돼. 그래서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야 파장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휘잉 하고 날아가면 이 질량이 크냐 작냐? 매우 작지? 그러니까 입자성으로 날아가는 거야. 됐니? 얘 파장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파장이 워낙 기니까 뭐 하겠어? 됐어요? 워낙 기니까 직선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해 됐니? 그래서 요거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 질량이 M, 속력이 V일 때 입자의 파장이다. 그럼 속력이 2배가 됐다.
그다음에 질량이 몇 배 됐다 했어? 2배가 되는 것보다 질량도 2배가 됐다. 그러면 파장은 얼마 되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물질파의 이걸 물질파라고 그래. 물질파의 파장은 뭐분의 운동량분의 뭐가 돼야 돼? H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면 문제가 조금 쉬우니까 이제 봐봐. 얘를 또 바꿔. 우리 운동량보다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또 많이 나오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이것도 섞어. 운동량하고도 섞고 이거 봐. 됐어요? 이렇게 섞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봐봐. 전자가 얘는 얘는 전자인데 봐봐. 전 앞 V로 갔을 땐 전자에서 얘는 좀 아니고 다시 갈게. 얘하고는 좀 다른 얘기. 얘는 좀 다른. 됐어. 봐봐. 다시 갈게. 이거 봐봐. 운동 에너지하고 파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운동 에너지하고 파장이야. 운동 에너지하고 파장인데 봐봐. 어떻게 해야 되죠? 파장은 뭐분의 뭐가 돼야 돼? MV분의 뭐가 돼야 되지? MV분의 H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봐라.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운동 에너지 K는 얼마라고 구하냐면 2분의 1. 2분의 1. 뭐지? MV 제곱이 돼야 되겠지.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좀 바꾸려고 해. 봐봐.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2분의 뭐가 돼야 돼? MV 제곱이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분모에다가 m을 하나 더 곱하면 여기다 이렇게 제곱이 돼야 되겠지. 요 돼? 요 위에 식이나 아래 식이나 같다는 거 알겠어? 너무나 쉬운 거잖아. 됐어요?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 K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됐어? 졸렸어? 다 됐어. 오늘 수업할 게 많지. 넘긴다. 이거 넘기겠지? 이거 넘긴다. 넘기면 되겠지? 넘기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운동 에너지 EM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넘기면 EM 운동 에너지 K가 뭐가 돼야 돼? M제곱 V제곱이 돼야 되겠지. 근데 M제곱 V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지? MV가 뭐가 돼야 돼? 운동량이 돼야 되겠지. 운동량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운동량 되겠어? 그럼 여기에다가 제곱 붙어 있으니까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같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게 내가 쓰기 싫어서 됐니? 요걸 바꾸면 요렇게 P제곱 되겠어? 이렇게 P제곱 되겠어? 그래서 넘겨서 내가 얘를 P제곱으로 쓴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계속 가버리면 얘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지? 루트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루트 EM 운동 에너지 K가 결국에 뭐가 돼야 돼? 운동량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 어차피 H는 상수니까 알겠니? 요게 근데 바뀌면 뭘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계속 가볼게. 얘가 P분의 H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뭐가 돼야 돼? P가 얼마가 돼야 되지? 요게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루트 EM 운동 에너지 K 이렇게도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렇게도 바뀔 수 있더라는 거야. 요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건데 이건 앞으로 문제상에서 좀 많이 나올 거야. 뭐냐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파의 파장을 갖다가 뭐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 저 옛날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역학적 에너지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돼. 됐니?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파장은 루트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니? 내가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럼 떨어뜨려서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됐다고. 알겠니? 그러면 얘 물질파의 파장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요거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내는 게 물질파의 파장. 그래서 물질파는 뭘 갖는다? 파동성을 지니더라라는 거야. 요식,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됐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시험 문제는 다 예로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만 알면 되는 거야? 물질도 뭐 있다? 파동성을 갖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야. 물질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지. 됐죠? 어려운 거 없어? 알겠니? 아주 어려운 거 없더라라는 거지. 요 식만 알아두면 돼.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 이 식만 좀 알아두면 되지. 됐어요? 얘는 좀 다른 얘기야. 이건 이제 전자가속기라고 해서 전자를 쐈을 때 이거 뭐야? 이 전자볼트라는 뜻이야. EV. 아까 그거 똑같은 거야. EV가 뭐야? 운동에너지 값이 되는 거지. EV가. 됐니? 그러니까 전자가속기로 쐈을 때 EV, 전자볼트라는 뜻이야. 전자볼트. 전자총으로 쐈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자, 봐봐. 계속합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측정할 수 없는 까닭, 그지? 일상생활에서 그 물질파에 물질파를 관찰할 수 없는 거. 물질파라는 건 뭐야? 물질의 파동성을 물질파라래. 물질의 파동성을 관찰할 수 없는 건 파장이 식으로 플랑크 상수값이 어때? 매우 작다고.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짧아서 파장이 너무 짧아서 파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갔어? 그래서 물질의 질량은 크고 상수는 작고 그래서 파장이 매우 짧아서 파동성을 관찰할 수는 없어. 관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상수가 너무 작아서 그래.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음극성. 이건 뭐 우리 전자가 입자성이라는 거 보여줘. 우리 전자 화학 배울 때 뭐 배웠어? 전자는 입자야. 전자는 입자야 분명히. 다만 질량이 너무 작은 입자인 거지. 전자는 입자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얘야 이제 전자현미경이야. 그래서 전자현미경이야. 그래서 봐봐. 전자현미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전자현미경이야. 현미경은 뭐지? 물질을 아주 작은 거를 매우 큰 걸로 확대해서 보는 걸 우리 현미경이지. 그럼 현미경은 뭘로 보는 거야? 다시 내가 현미경이라는 건 물질이 작은 걸 확대해서 본다라는 표현을 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라는 건 파동성으로 보는 거야. 빛을 보는 거지. 근데 빛을 보려면 어떻게 돼? 그 빛에 뭐가 있어야 돼? 반사빛을 봐야 되는데 물질이 너무 작으면 이 가시광선의 반사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물질이 너무 작은데. 알겠니?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분해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먼저 볼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일단 단어부터 먼저 보면 분해능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 분해능이라는 건 뭐냐면 분해능이라는 건 봐봐. 이름 자체가 분해능이야. 됐니? 분해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필이 안 보여. 자, 좀 봐. 지금 요 분필 몇 개야? 요거 한 2cm 떨어뜨려 놨어. 한 2cm 떨어뜨려 놨거든. 그러면 요 2cm 떨어놓은 요 분필은 됐니? 지은아 이거 분필 몇 개야? 2개야. 우리 지은 눈이 좋아. 이거 몇 개로 보여? 2개로 보이겠지. 됐어? 지은아 이거 몇 개로 보여? 눈이 좋네. 그럼 봐봐, 지은아. 저 100m 뒤로 가봐. 그래서 이거 봐봐. 그럼 몇 개로 보이겠어? 이게 2개로 보이긴 좀 힘들지. 멀리 가면. 알겠니? 멀리 가면 이게 2개로 보이기 힘들어. 몇 개로 보이겠어? 그렇지. 하나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분해능이라는 건 인접한 2개의 물질을 됐니? 하나로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2개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분명히 뭐 있어야 돼? 광원이 2개란 말이야. 그럼 측정하면 어떻게 돼? 2개로 측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면 저게 두 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건 두 개 거 같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 에이, 두 개네. 라고 보자는 거지, 이렇게. 분명히 인접한 빛 두 개를, 인접한 두 개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겹쳐가지고 하나로 보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 같은데?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구별해 보니까 두 개야.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럼 누가 분해 능이 좋은 거야? 인접한 두 개를 두 개로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현미경의 분해 능은 회절 때문에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분해의 한계가 있대. 분해 능의 한계가 0.2 마이크로미터라는 건 무슨 뜻이야? 0.2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들어가면, 잘 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니네들 간격이 0.2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들어가면 저건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0.2 마이크로미터 밖에 있어. 아, 0.2 마이크로미터 밖에 있어? 그러면 여기가 0.2라면 아, 니네는 두 개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해 능은 회절 현상 때문인데, 회절 현상이라는 건 뭐야? 빛이 슬릿을 들어와서, 슬릿을 들어오면, 자 보자, 빛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절돼 버리겠지. 근데 두 개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겹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 공간에서 물체를 보면 이 빛이 빛 1에서 들어왔는지 빛 2에서 들어왔는지 내가 관찰이 안 된단 말이야. 관찰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이 빛은 하나짜리야, 두 개짜리야. 이게 관찰이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 되겠지. 회절이 잘 안 일어날수록 분해 능이 더 좋단 말이야. 이해됐니? 근데 우리 예전에 배웠어. 회절은 언제 잘 일어나?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절이 잘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뭐 할수록? 짧을수록, 우리가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돼야 돼? 분해 능이 좋은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분해 능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회절 현상 때문에 분해 능 값, 이게 작을수록 분해 능이 좋은 거란다. 알겠어요? 분해 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너희들이 이걸 갖고 뭐 실험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분해 능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거야. 분해 능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두 개를, 인접한 두 개를 두 개로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야 좋다고. 내 말 이해 갔니? 봐봐. 이제 마지막에 넘어갈 거야. 해볼게요, 선생님이. 10마이크로미터짜리하고, 됐니? 2마이크로미터짜리하고, 2마이크로미터짜리하고. 됐어? 자, 이것만 하면 돼. 누가 분해 능이 우수한 거야? 됐어? 누가 우수한 거야, 소진? 얘가 훨씬 우수한 거야, 분해 능이. 왜? 얘는 2마이크로 이내에 있는 것들을, 이상 있는 거, 2마이크로 이상이만 떨어져 있으면 얘는 두 개로 인지가 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10마이크로미터 떨어져야, 10마이크로미터는 떨어져야 두 개로 인지가 가능한 거야. 알겠니? 그럼 해보자. 뭔 말이야? 얘는 2마이크로 떨어져 있어. 딱 2마이크로 떨어져 있어. 그럼 얘는 뭐라 그래? 두 개네 그러겠지. 그럼 근데 얘가 2마이크로 떨어져 있는 물체 두 개를 보면 얘는 두 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10마이크로 이내까지만 어때? 분해 능력을 가졌다라는 건 최소한 10마이크로미터 이내를 떨어져야 두 개로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단어 분해 능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럼 분해 능이란 단어인지 알았다? 여기서 분해 능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 분해 능 값이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해 능이 좋은 거야. 그래서 분해 능 값이 작을수록 좋고, 두 번째, 분해 능은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회절이 잘 안 돼야 돼. 회절이 잘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장이 짧을수록인 거야. 파장이 짧아야 되는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능이 매우 우수한 거야. 파장이 짧아야. 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시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어. 분해 능이라는 단어하고 분해 능은 회절 현상 때문이라는 거고, 회절은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분해 능은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겹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 상이. 알겠어요? 됐죠? 자, 보자. 그러니까 이제 보자.
지금 이 말은 이런 거지. 만약에 어떤 현미경 보러 갈 건데 어떤 현미경인데 봐. 광학 현미경이래. 광학 현미경이래. 광학 현미경은 뭐야? 가시광선으로 보는 현미경이래. 얘 분해능이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대. 굉장히 좋은 현미경이야. 광학 현미경 치고는. 그런데 분해능의 한계가 이거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나 미생물은 관찰할 수가 없어. 왜 관찰할 수가 없어? 됐니? 봐봐. 만약에 내가 0.2 마이크로미터가 쌤 봐. 0.2 마이크로미터가 한계야. 여기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는 두 개로 안 보이고 하나로 보이겠지. 근데 여기에 드글드글 어떤 생물들이 기어다녀. 이렇게 생물들이 기어다녀. 여기에 어떤 생물들이 기어다닌다고. 나는 얘네들이 하나로 보이는데 이 사이에 생물들이 있다고. 알겠니? 그럼 이 생물들이 각각 독립된 생물로 보이겠어? 한 덩어리로 보이겠어? 내 눈에는 얘가 다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0.2 마이크로 이내로 들어와 있는 건 내 눈엔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보이고 있다. 그럼 이 작은 미생물들이 작은 미생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그냥 뭐야? 한 덩어리 해서 보인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저 광학 현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하려면 최소한 0.2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어때야 돼? 애가 커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구별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광학 현미경으로는 뭘 볼 수가 없어? 바이러스라든가 미생물 0.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관찰이 불가능한 거야. 우리 눈에는 다 한 덩어리로 보일 테니까. 저 현미경으로 보면 한 덩어리로 보일 테니까. 내 말 이해 간 거지 지금? 물리적 용어는 아니고. 됐죠? 그래서 시험에 아마 너네 맨 마지막 문제에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맨 마지막 문제로는 얘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린 뭘 배우는 거야? 입자들의 파동성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봐라. 전자현미경이니까 전자야, 전자. 그럼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잖아. 근데 전자현미경은 빛 대신 전자를 쏠 거란 말이야. 그 시료한테. 그럼 전자가 그 시료한테서 맞고 뭐가 일어나겠어? 전자도 이제 뭘 갖고 있다 그랬어? 파동성을 갖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됐니? 수천 분의 1에 아주 짧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쏘면 전자에서 나오는 파장은 매우 짧지. 매우 짧으니까 회절이 잘 안 일어나겠지. 회절이 안 일어나면 그 물질이 간섭이 잘 안 되겠 거 아니야. 그래서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뭘로 보겠다는 거야?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야. 전자총을 쏴가지고 그 전자에서 나오는 뭘로? 파동성을 가지고. 근데 그 파동성이 전자의 파동성이 매우 어때? 파장이 짧아. 알겠니?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 분해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현미경을 만든 거야. 그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렌즈는 이따가 자기 렌즈 안 되고. 알겠니? 자기 렌즈. 자, 봐. 그래서 봐봐. 이게 광학현미경이라는 거야. 광학현미경이라는 빛광자나 학. 됐니? 그래서 눈으로 보는데 빛으로 보는 거야. 됐니? 봐봐. 너네 현미경 본 적 있니? 현미경 다 본 적 있지? 됐니? 어디다 시료를 놔? 여기다 시료를 놓는다. 근데 내 눈으로 뭐야? 그 시료에 뭘 봐야 돼? 반사된 빛이 오거나 뭐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뭘 쏘는 거야? 가시광선을 쏴서 그 시료를 통과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뭐야? 이 집신벌레 같은데? 집신벌레를 본 거지. 됐니? 밑에서 들어오는 빛을 쏴서 그런 거야. 알겠니? 빛을 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떻다는 거야? 잘 안 보이겠지. 광학현미경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우리가 아까 광학현미경은 뭐야? 0.2 마이크로미터 분해능을 가졌지. 그러니까 걔보다는 훨씬 더 어때? 크니까 그나마 보일 수 있었던 모양이야. 알겠죠? 자, 이제 봐봐. 이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야, 얘. 아주 중요한 거야, 얘. 그래서 주사현미경이라 SEM이라고 하는데 주사현미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료 있지, 집신벌레인데 이 집신벌레 시료를 금속으로 코팅을 해.
이제 금속으로 코팅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가속된 전자산으로 표면을 쬐주면 쬐진 전자가 나와. 그래서 전자를 쬐주면 여기서 맞고 전자가 튕겨 나오겠지. 그 튕겨 나온 모양으로 뭘 한 거야? 그 시료의 외형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SEM이라는 것은 얘가 어떤 시료를 코팅한 거야. 코팅을 해서 뭐 할 때 하는 거야? 외부 관찰할 때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분해능이 투가 전자 현미경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어? 시료 표면의 모양을 볼 수 있어. 표면에 금속을 얇게 코팅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외형적 특징을 알아보는 거야. 외형적 특징을. 알겠니? SEM 전자 현미경은 뭘 알아본 거라고? 외형적 특징.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있어? 미생물들의 외형적 특징을 보는 거야.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 이 외형에다 금속 코팅의 특징이야. 금속 코팅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 얘는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놈은 뭐냐면 투가 현미경이야. 얘는 투가 현미경이니까 뭘 이용하는 거야? 투과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내부 구조를 볼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내부 구조를 볼 땐. 투가 무슨 파장을 쏘면 되겠어? 그렇지? 전자를 쏴서 매우 짧은 파장을 쏘면 어떻게 돼?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무슨 성이 좋아진다고 배웠어? 파동성이 좋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파장을 짧게 해가지고 투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을 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봐. 전자선의 얇은 시료를 투과시켜서 형광 스크린의 시료를 형광시키는 건 얘는 투가 전자 현미경이니까 이건 직접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도 형광 스크린. 얘네 둘 다 마찬가지야.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없어. 직접 볼 수는 없고. 전부 다 뭐야? 형광 스크린에 비친. 여기 봐. 왜 스크린에 비친다는 거야? 투가 됐잖아. 됐니? 그 빛이 투가 되는 거지. 뚫고 들어갔지. 됐니? 그래서 요 밑에 형광 스크린에다 비친 상을 보는 거란다. 알겠니? 그럼 투과시켜서 봤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차이점은 얘는 뭐가 돼야 돼? 내부 구조를 볼 때. 투과하는 동안에 속력이 느려져서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커지면 분해율이 떨어지면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거는. 알겠니?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은 어떻게 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짧은 파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를 뭐라 그래? SEM이라고 그러고 얘는 TEM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전자 현미경이야. 됐니?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암기해서 푸는 문제로 나오지 너희들한테 원리를 물어볼 수는 없어.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암기해서 풀 수는 없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어? 자, 봐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한테 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내가 여기다 전자를 쏴. 전자를 쏘지. 그럼 전자는 뭐가 돼야지? 전하를 띤 입자지.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엄청난 자기장을 형성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전자가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휘어질 거 아니야. 왜 휘어져? 우리 배웠잖아. 물리 저 앞에서. 됐니? 자기장과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 반응하겠지. 전자기력이 발생하겠지. 그래. 전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석을 통과하면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휘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휘어지면서 뭐가 나타날 수 있어? 그지? 파장이 나타날 수 있지. 파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 전자를 쏘면 여기서 뭐 만들어질 수 있어? 휘어지는 정도로 전자의 파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럼 파동성을 나타내니까 뭐 할 수 있어? 파동성을 가지고 뭐 저런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겠지. 간섭이라든가 굴절을 이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다 그랬었죠. 30분이면 끝날 게 조금 더 걸렸네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식을 이용한 거야. 이 식. 이 식만 시험에 나올 수 있지 딴 건 시험에 나올 수 없는데 아까 지한이가 없어가지고 문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지한이 덕분에 한 번만 더 하자. 이 식은 이 식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지? 뭘로 바꾼다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면서 시험 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지한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바꿔보자.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은 뭐라고? MV 뭐라고 이거? 운동량분의 H 상수지. 그러니까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기는 하네.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속력이 2배 되면 어떻게 돼?
그 물질파의 파장은 2분의 1이 되겠지. 됐어요? 질량이 2배 되면 됐니? 2분의 1 되겠지. 근데 질량과 질량과 속도로 문제를 안 낸다니까. 뭘로 낸다고? 운동 에너지로 낸다고. 그래서 식을 바꿔서 우리잖아. 아까 우리는 식을 바꿔서 봐. 운동 에너지 K 어떻게 구하지? 운동 에너지 K 2분의 1 M V 제곱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뭐 누구나 아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식을 운동량으로 바꿨다. 이렇게. 봐봐. 2분의 1 MV 제곱이지. 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야? M을 곱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2M이 되겠지. 그럼 분자에 뭘 곱하면 돼? M을 곱하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분모에 M이 들어와서 분자에도 M을 하나 더 곱한 거야. 그러면 얘가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니? 그렇지? 이 식과 이 식은 같아 보이는 거야. 똑같은 거지. 됐죠?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2M MV의 제곱, MV의 제곱. 이렇게 됐던 거잖아.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바꿔놓을게. 이 식이 이렇게 운동량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야? 운동량이야. MV가 운동량이다. MV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넘기면 돼?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운동 에너지 K라고. 됐어? 그래서 요거 넘긴 거잖아. 이렇게 넘긴 거지? 넘기니까 어떻게 돼야 돼? MV의 제곱이 2M 에너지 K가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MV에서 요 제곱이 있어서 내가 넘겨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MV는 루트 얼마가 돼야 돼? 2M 에너지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된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에다 루트 2mk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어도 돼? 2mk만 집어넣어도 되는 거라고. 루트 2mk가 루트 2mk가 루트 2m 에너지 k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요게 람다가 되더라라는 거야. 요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요것만 위에 것이.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은 누가 결정할 수 있어? 질량과 속도의 반비례. 뭐의 반비례?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 파장은 됐니? 운동 에너지의 루트의 반비례. 알겠니? 그래서 제곱근의 반비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식으로 내지 여기서는 딴 걸 시험에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기서 딴 거 시험 문제 내기 어렵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좀 여기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저기 있네요. 이 309페이지에 있는, 309페이지? 여기 있네. 30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내버리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308페이지. 이런 문제, 밖에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봐봐,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는 뭐 아주 1번 문제를 낼 이유는 없지. 그러면 움직이는 입자 AP, 표는 속력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야. 운동에너지 B는, 운동에너지는 뭐야?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2MV 제곱이 돼야 되겠죠? 2MV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여기는, 아이고, M 3V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9V 제곱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9 MV 제곱이 돼야 되겠죠. 뭐 2대 9가 나오냐? 뭐 답이 이래. 됐어요? 2대 9가 나온다. 2대 9가 뭐 답이 이래. 그래서 운동에너지 B가 2대 9야. 2대 9. 그 밑에 거 있네요. 그럼 운동량 B는 얼마야? 에이, 운동량 B는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운동량 B는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얼마야? 얘는 운동량 B는 2대 3이 돼야 되겠지. 운동량 B는 2대 3이 돼야 되겠지. 운동에너지 B는 2대 9, 운동량 B는 얼마야? 2대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2대 3. 요거 묻겠죠. 지금 물어보려고 그런 게 이해잖아. 그러면 3번에서 물질파의 파장비는 얼마야? 파장비는 여기서 뭐야? 운동에너지로 두고 갈 수 있고 뭐로 두고 갈 수 있어? 운동량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낫겠지. 그래서 아까 물질파의 파장은 뭐분의 운동량 분의 그냥 운동량으로 할게요. 운동량 분의 H. 그래 얘는 상수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얘가 운동량 B가 2대 1이니까 파장 B는 몇 대 몇?
3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냥 파장비 바로 3대 2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건 아주 간단해요. 자, 전자와 같은 입자가 나타나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 그렇죠. 입자성이야. 그지? 입자도 뭘 갖는다 그래서? 파동성을 갖는다 그랬지? 그 입자도 파동성을 갖는다 그랬고 그 파동성을 갖는 그 파장을 구한 사람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또는 파동의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합니다. 맞아요. 4번에 2번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속력은 어이구 파장과 속력은 여기는 없네. 여기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파장과 속력은 질량 곱하기 속도 h. 그러니까 파장과 속력은 근데 방금 보다 보니까 비례라고 써 있는 것 같더라. 비례일 수가 없잖아요. 반비례. 입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자 입자의 운동량 여기 있네. 입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은 뭐야 돼? 짧아져야 되겠죠. 아주 단순하잖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발견할 수 없는 까닭은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야?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이야. 왜? 여기서 상수 아까 얼마였어? 됐니? 봐. 요 상수가 얼마예요? 요 상수가. 요 상수.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요 파장이 발견되려면 얘가 도대체 얼마여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질파의 파장이 관측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이 파장값이 너무 작다고. 그럼 우리가 파장값이 작아서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파장이 커서가 아니라 됐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 됐어? 자, 또 이것도 설명해 줄게. 선생님 파장이 작은데 왜 우리는 파장이 측정이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럼 봐봐. 선생님 봐봐. 파장이 작다라는 말은 얘가 여기서 이 정도 돼.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파장이 길어야 우리 눈에 얘가 떨어졌다 올라왔다라고 보일 텐데 파장이 작다라는 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34승이면 요 파장이 이렇게 너무 작은가 이렇게 너무 작은가 이 파장이. 알겠니? 너무너무 작으니까 우리 눈에는 이 점과 요 점과 요 점 사이가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장이 작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던지면 얘도 분명히 이렇게는 될 건데 내 눈에 보면 그냥 가는 거야. 왜? 이거 너무 작으니까 파장이. 얘가 올랐다 냈다 이 거리를 내 눈으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 우린 이런 게 한 번 있었단 말이야. 언제 한 번 있었냐면 이런 경우가 됐어요. 우리 통합과학원에서 물리원에서는 잘 안 나타난 건데 우리 교류 직류 배운 지가 있었잖아. 교류 직류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교류가 얼마지? 60Hz짜리를 써. 우리나라는. 됐니? 보통. 그럼 60Hz라는 건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얼마 걸려? 60분의 1초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60분의 1초 걸리니까 파장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교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형광등이 일초에 몇 번 깜빡인다 그랬지? 120번. 1초에 60번이니까 한 번 내려갔다 한 번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깜빡이고 한 번 깜빡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는 1초에 120번 깜빡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의 눈은 그 간격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1초에 120번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없지. 그걸 계속해 있는 거야. 그렇듯이 얘가 진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얘네들이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 얘가 파장이 청취돼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질파, 드로이드파. 아주 간단한 거죠. 요 단계는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여기서는 다른 거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예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경우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너무나 쉬워서 방금 했으니까 요건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줄고 파장비 묻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험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뭐 있어야 돼? 뭘 구하면 돼? 얘는 질량 있고 속력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운동량을 구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질량 곱하기 속력이 운동량이니까 2mv 얘는 얼마야? 2, 3은 6mv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운동량 B가 얼마야? 1대 3이야. 그럼 파장비는 얼마겠어? 3대 1 돼야 되겠지. 아주 단순한 이런 문제들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이런 것도 봐. 그러니까 이제 봐. 3번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지.
계산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원리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니? 라는 거지. 그래서 서진 운동량하고 파장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반비례지. 그 반비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고. 됐니? 직선 그리면 안 된다. 이거 반비례 아니다. 알겠니? 우리 고인데 반비례는 얘가 반비례인 거지. 이거 반비례 아니다. 알겠죠? 자, 또 시험에 나온다면 그렇지. 그 5번의 의미를 묻는 거야. 이거 5번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됐어요? 이게 의미야, 의미. 자, 봐. 그림과 같은 장치를 얻어서 전자의 회절문이야. 잘 봐. 회절문지를 얻었으니까 회절은 뭐의 특성이야? 회절은 뭐의 특성이야? 그렇지. 파동의 특성이지. 간섭과 회절은 파동의 증거야. 근데 여기서 뭘 썼다 그래서 전자의 회절문이잖아. 전자의 회절문이니까 전자는 뭐가 돼야 돼? 입자잖아. 전자는 분명히 입자라 그래서 전자는 입자인데 무슨 문이? 회절문이잖아. 그러니까 입자의 파동성을 실험하는 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아주 얇은 금속이 있고 얇은 금속을 전자총으로 쏴버렸더니 이 전자가 이 금속을 통과하면서 무슨 무늬가 나타나는 거야? 회절무늬가 나타나는 거잖아. 회절무늬가. 그러니 입자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됐어요? 어떤 거 있어? 자, 옳은 거 찾으라 했었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전자의 파동, 자, 봐. 운동량이 커지냐? 당연히 전압을 높이면 여기서 전압을 높이면 여기서 얘가 쏴주는 뭐가 빨라? 속도가 빨라지겠지? 전압이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알겠니? 전압이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람다는 어떻게 돼야 돼? mv분의 h 값이 돼야 되겠지.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커져? 운동량이 커지겠죠. 방금 운동량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기어 전압이 높아지면 전자초에서 나오는 운동량이 커진다. 전압이 높이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운동량이 커졌지.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짧아지겠지 뭐. 전압이 커졌지. 속도가 빨라졌지. 그럼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뭐. 됐니? 그 다음에 3번. 전압을 높이면 회절무늬 간격은 어떻게 돼야 돼? 회절무늬 간격. 회절무늬 간격이 뭐가 돼야 돼? 됐니? 요 회절무늬 간격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야 돼? 됐어. 다시. 됐지? 자, 간다. 여기서 설명은 안 되고요. 전에 했던 거야. 이렇게. 쌤부장. 회절이 뭐라 그랬었지? 회절. 봐봐. 빛을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치? 봐봐. 빛을 아무 빛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 빛을 아무 빛도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암실. 여기 분명히 암실을 만든 거야. 암실을 만든 거야. 됐어? 니네 암실 들어가 봤어? 거의 너희들이 볼 수는 없는데 암실을 만들 데도 있긴 있어. 놀이공원 같은 데 들어가기 전. 왜 귀신의 집 들어가기 전. 알겠니?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빛이 없는 공간이 있어. 그런 거 암실이라 그래. 여기서 외부는 밝은데 여기는 암실이야. 그런데 여기서 구멍을 하나만 딱 뚫자니까. 이렇게. 구멍을 하나 딱 뚫으면 어떻게 되냐.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전체가 밝아져? 아니야. 어떻게 밝아져? 여기서 빛이 직진해서 이렇게 갈까? 절대 안 돼. 빛이 여기서 직진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냐. 됐니? 그러면 이렇게 가는 빛도 있긴 하지. 그런 빛을 우리가 뭐라 그래? 레이저. 그런 빛이 레이저다. 알겠니? 그런데 봐. 모든 빛은 여기 와서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직진해 간다는 빛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꺾여져 있는 이 각, 요걸 회절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회절. 됐니? 이걸 회절이란다. 요 각. 알겠니? 그래서 회절이 잘 돼. 그럼 이 각이 커지는 거야. 회절이 안 돼. 그럼 이 각이 작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한 거야? 잘 봐. 암실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회절되겠지. 됐니?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 이 벽은 어떻게 돼? 그냥 밝은 거야. 밝다고.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어두운 거지. 빛이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회절무늬는 누가 결정하냐라 그러면 요 구멍의 크기, 사이즈, 이걸 뭐라 그래? 슬릿이라 그래. 슬릿 간격.
요 사이즈 간격. 얘가 좁아야 돼. 이게 좁아야 돼. 이게 좁아야 요 간격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 다시 하나 그릴게. 하나 암실을 그렸는데 똑같은 암실이야. 얘는 구멍이 조그만한데 이건 구멍을 크게 만들어버리자고. 이렇게 크게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되니 암실인데 이 구멍을 크게 만들었지. 그럼 거의 회절돼 안 돼? 아 이거 안 돼. 그냥 빛이 다 들어오는 거지 뭐 이렇게. 거의 빛이 다 들어온 거지. 알겠니? 다 들어오겠지. 근데 회절은 직진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꺾이느냐지. 그러니까 이 구멍이 크니까 많이 안 꺾이는 거야 이렇게. 조금 꺾이는 거야. 조금 꺾이는 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밝겠지. 그래서 슬릿의 폭이 좁아야 돼. 됐니?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탐력이 나왔네. 두 번째는 이 회절 무늬는 뭐가 돼야 돼? 파장이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됐어요? 그래서 회절 쏘리.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아이씨.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단 말이야. 파장이 길수록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파장이 길어야 돼. 길수록이야, 길수록. 그러니까 내가 긴 파장이라는 건 뭐야? 빨간색을 해보겠으니, 그러니까 빨간색을 하면 빨간색 주세요. 빨간색을 하면 회절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야. 얘가 노란 색깔이었으면 빨간색은 이렇게 회절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회절이 훨씬 더 잘 된단 말이야. 빨간색은 이만큼 되니까.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노란색은 회절이 조금 되는 거야. 왜? 파장이 짧아서. 노란색이 짧고 빨간색이 길 거 아니야.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 까먹었어. 됐니? 지금 뭐를 질문했더라? 전압을 높였어. 그럼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돼야 돼? 전압을 높여. 아까 했었지? 전압을 높이면 뭐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었지? mv분의 얼마가 돼야 돼? h. 전압을 높였어. 이게 속도야.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됐니? 그럼 속도가 빨라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 파장은 작아져야 되겠네? 파장은 작아지니까 회절이 어때야 돼? 잘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회절이 잘 된다라는 건 회절 무늬 간격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건데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회절 무늬 간격이라는 거 봐봐. 얘하고 얘. 여기가 밝은 무늬지. 그럼 여기도 밝은 무늬지. 여기도 밝은 무늬지. 요건 파장을 말하는 거야. 요거. 여기서 무늬 간격이야. 이거 무늬 간격. 요게 파장이야. 무늬 간격은. 여기서는 지금 뭐가 돼야 돼? 무늬 간격은 파장이야. 알겠어요? 무늬 간격은 파장이야. 무늬 간격은 파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 파장은 짧아지는 거야. 파장, 요 무늬 간격은 파장이란다. 됐어요? 됐냐? 이거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이걸 우리는 수면파 발생기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 내가 얘를 동동동동 때리면 어떻게 돼? 밝아져. 동동동 때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그 그림이야. 그 그림이야. 그래서 밝은 무늬에서부터 밝은 무늬까지 요거 한 파장이잖아. 파장. 무늬 간격은 파장이야. 회절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회절 때문에 많다는 가지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통신에 사용되지. 통신. 이제 통신하잖아. 그지? 우리는 통신을 뭘로 해? 전파로 하는 거야. 전파로 하지. 통신 전파로 한다? 왜 전파로 하지? 통신을? 파장이 길잖아. 파장이 기니까 어떻게 돼? 회절이 잘 되겠지? 그럼 회절이 잘 되니까 장애물 뒤편까지 잘 전달되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뭘로 하는 거야? 통신을. 파장이 긴 전파로 하는 거야. 왜? 회절이 잘 되려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됐니? 실력 업문제가 하나 나오긴 했네요. 실력 업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온 거야? 운동에너지 나왔잖아. 운동에너지. 됐어요? 운동에너지 나와. 아까 그 식만 알아도 되는 거지? 됐어요? 운동에너지를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루트 운동에너지 EM 운동에너지 K분의 상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거기는 운동에너지하고 파장 줬어. 그럼 봐라. 운동에너지하고 파장을 줬지. 그럼 질량비 물어볼 수 있지. 얼마든지 질량비 물어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그냥 물질파의 파장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물리 진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물리 진도가 되고요. 다음 우리 월요일날 수업 있잖아요. 월요일날 전체적으로 책에 있는 문제라든가 전 시간에 좀 프린트. 오늘은 프린트 안 나가는.
풀었어? 전 시간에 준 거? 보냈을 건데. 보내줬는데 내가? 확인해봐. 내가 보냈는데 그 따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안, 내가 너한테 작년 거랑 쭉 찾아가서 작년 거 쭉 찾아서 보내줬어.